네, 안녕하세요. 초등도형 파이썬으로 해볼까? 이성민입니다. 자, 벌써 5장 연산자입니다. 우리 강의가 11장 모듈까지 있는데 우리 벌써 절반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장 연산자 시간에서는 우리 말 그대로 많은 종류의 연산자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몇몇의 연산자들은 이제 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새로 보는 연산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사칙 연산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칙 연산자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덧셈을 보시면 현재 A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B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print A 더하기 B를 하면 우리 수학에서처럼 마찬가지로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C는 헬로 쉼표라는 문자열이고 D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죠. 이렇게 문자열과 문자열 간의 덧셈도 가능합니다. C와 D를 더하고 있죠. C에는 헬로 쉼표, D에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두 문자열을 덧셈을 해주게 되면 두 문자열이 나란히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문자열 간의 덧셈이었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코드로 실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뺄셈 연산자입니다. 뺄셈 연산자는 이렇게 숫자 간의 뺄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다음, 곱셈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곱셈 연산자. 우리 수학에서는 약간 X 표시로 하죠. 하지만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별 표시를 이용합니다. 별 표시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우리 키보드에서 숫자 8 위에 있는 별 표시 보이시죠? 이것을 누르는 것이 바로 곱셈 연산자입니다. 곱셈 연산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와 3이 각각 변수 A와 B에 들어가 있죠. 이때 print A 곱하기 B라고 한다면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을 하여 6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는 수학과 동일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문자열과 숫자의 곱셈을 한번 볼게요. print A 곱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뭐죠? 2라는 숫자입니다. C는요? 헬로라는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숫자와 문자열의 곱을 하게 되면 즉 정수와 문자열의 곱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해당 정수의 개수만큼 출력되게 됩니다. A에는 2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헬로가 2번 이렇게 나열하여 출력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잘 갔을까요? 다음은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나눗셈은 요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슬래시 기호는 또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물음표에 있는 아래에 있는 표시가 바로 슬래시 기호입니다. 이 슬래시 기호를 이용을 하면 나눗셈을 하게 되는데 나눗셈 연산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A는 10, B는 2라고 되어 있죠. 우리 수학에서 10 나누기 2를 하면 몇이 나오죠? 그렇죠. 5가 나오죠.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5.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 파이썬의 나눗셈 연산자는 나눗셈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실수형 자료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2를 했을 때 5가 아니라 5.0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칙 연산자 터틀 프로그래밍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장 변수와 자료형 시간에 t.circle이라는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원을 그리는 함수였습니다. 근데 이때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 서클의 이 괄호 안에 반지름을 넣었었죠. 하지만 이 반지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원의 반만 그릴지, 뭐 4분의 1만 그릴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쉘창에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에디터 창에서 풀어주세요. 자, 우리 t.circle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렸죠? 네, 이렇게 원을 다 그려줬죠. 이때 반지름이 100픽셀이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로 또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터틀이 어느 방향으로 원을 그렸죠? 터틀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걷나요?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죠. 그러므로 터틀도 왼쪽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반지름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t.circle 마이너스 이번에는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느냐? 나는 이번에 원을 다 그리지 말고 요 딱 절반만 그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원은 360도입니다. 그럼 절반은 몇 도일까요? 그렇죠.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번에 터틀을 오른쪽으로 돌릴 거고 반지름은 50으로 할 거고 절반만 그릴 거야 해서 쉼표를 하고 18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그리는 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를 넣었기 때문에 터틀이 오른쪽으로 돈 것이고 180을 넣었기 때문에 원을 절반만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t.circle의 심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t.color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t.color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터틀의 색깔을 바꿀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빨주노초 파란보 등 다양한 색의 색연필들이 있죠. 이렇게 터틀도 다양한 색깔로 우리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t.color 안에 색상명, red라고 한번 해볼게요. red라고 하면 이 터틀의 색깔이 빨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바뀌었죠. 터틀이 빨강색으로 바뀌었으니까 터틀이 그리는 선도 당연히 빨강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t.forward 100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긋는 선이 빨강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t.color의 괄호 안에는 색상명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색상 코드는 이렇게 샵을 기호를 넣고 요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의 삼원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t.color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 출력 예시처럼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일시 정지하고 코드 작성해 주세요. 네, 코드 작성하고 오셨죠? 이 코드 보지 마시고 한번 직접 생각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실력이 쑥쑥 늘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처음에 거북이가 여기 터틀이 요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터틀이 위에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터틀이 아래에 있을 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리는 원의 색깔은 뭐죠?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t.color red라고 해주었죠. 그 다음 원을 반만 그렸죠. 근데 이때 터틀이 왼쪽으로 갔습니까? 터틀이 오른쪽으로 갔습니까? 네, 터틀이 왼쪽으로 갔죠. 그러므로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 30은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원의 반만 그렸기 때문에 180이라고 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터틀이 이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터틀이 보는 방향은 지금 이쪽, 왼쪽 방향이죠.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그러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원만 그렸으니 180이라고 한 거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 가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볼 연산자는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거듭제곱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5, B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print A 슬래시 2개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래시 2개는 바로 나눗셈의 몫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5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얼마죠? 2죠. 그래서 A 슬래시 2개 B를 하게 되면 2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5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얼마죠? 그쵸, 1입니다. 자, 나머지 기호는 요 퍼센티지 기호인데요. 퍼센티지 기호 또 어디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키보드에서 요 5번 키보드 위에 있는 표시가 바로 퍼센티지 기호인데 이 기호가 바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 퍼센티지 기호 B라고 하게 되면 5를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해서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듭제곱 연산자 볼게요. 거듭제곱은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A 거듭제곱 별 2개, 즉 곱셈기호 2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5 거듭제곱 2라고 하면 5를 2번 곱해라, 5 곱하기 5를 해라 해서 25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거듭제곱 연산자를 이용하여 터틀 프로그래밍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변수 x에는 20, y에는 10을 저장을 하고 터틀의 위치는 마이너스 100,0로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forward를 처음 봤을 때 x 거듭제곱 2라고 되어 있네요. 그 뜻은 가로를 x의 2제곱을 해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t.forward y 거듭제곱 2라고 한 것을 보고 세로를 y의 2제곱을 해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작성해보고 실행해 봐주세요.